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간평 문제를 계속 제가 분석하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집에 가면 일밖에 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왜 안 돼요?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또 여러분 합격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애가 중요해요? 3살 때까지 기억을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홈캠 달잖아요. 홈캠 달잖아요. 제 서재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와이프 가끔 의심해요. 와이프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가 있어. 방문 안 두드리고 그럼 일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와이프한테 내가 홈캠을 달아주세요. 열심히 봐라. 저희 거실에 이제 홈캠 달았거든요. 홈캠 달았는데 제 서재 하나 달아주려고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일만 하려고요. 아시겠죠? 쉬지 않고 일만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보, 이분들이 1년을 나에게 바친다. 그게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바친다. 내 수업을 듣는 사람이 그래도 꽤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배신하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이프가 이해는 해줘요. 다행히 이제 장모님이 계셔서 같이 이제 봐주고 있고 이제 산후도우미 선생님 그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보고 있어서 상관없는데 가끔 저한테 이렇게 수업도 하거든요. 할 때마다 내가 얘기해줘요. 홈캠을 달아주겠다 서재에다가. 그래서 내가 공부 안 하는지 일하는지 안 하는지 봐라. 그때부터 일만 계속 하고 있어요. 조리원에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까. 그래서 거기 조리원 그 선생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하시는데 계속 왜 한글 그 파일 있잖아요. 그거만 하냐고. 그래서 이게 수업을 하는데 수업 자료 준비한다. 거기 그러시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죠 뭐. 그때가 방학주였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셨나봐. 맨날 거기 처박혀가지고 일만 하니까 제가 거의 한 2주가 일만 했거든요. 조리원에서 아무 데도 안 가고 진짜. 저희 왜 애기 나오고 한 주 쉬었잖아요. 겹쳐가지고 거의 한 10일 정도 일만 했거든요. 물어보시더라고 조리원 선생님이. 혹시 아버님 뭐 하세요? 이렇게 수업 강의하는 사람이 하니까 강의는 안 가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강의 안 가요? 준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의아하실 거예요. 저 사람은 뭘로 벌어먹고 살지? 말하면서. 요즘에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모의고사 다 내가 했어요. 모든 학원. 모의고사 다 내가 했어요. 낸다 그랬어요. 제가 낼게요. 모의고사 출제는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야죠. 아들이랑 돈을 벌어야 열심히 벌어야죠. 아시겠죠? 저희는 프리랜서라서 열심히 하는 만큼 법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드립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아버님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아버님들이. 아시겠죠? 안 되게 왜 안 돼요?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사인처럼 이렇게. 지금, 여보 보고 있나? 여러분 지금 여보 지금 이분들이 다 기대하고 있다고 지금 합격을 위해서. 1차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뭐. 화이팅! 아시겠죠? 3살 이후 잘 볼게요. 기억할 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거 제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글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요거 밴드에 가시면 단원별 문제집 또 내고 있어요. 20문제 냈어요. 20문제. 그래서 마다 첫 번째 주부터 네 번째 주까지 총 4주차 올릴 거예요. 첫 번째 주마다 총론과 경제론. 두 번째마다 시장과 정책론, 투자와 금융론, 개발과 감정평가. 총 몇 코스? 4주 코스로 낼 거예요. 그래서 마다 첫 번째 이제 올라갔어요. 총론과 경제론. 다음 주에 뭐 올릴 것 같아요? 시장론과 정책론 올리겠지. 됐죠? 다음 주마다 투자와 금융론. 마지막마다 개관마 그리고 감정 평가 문제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다 이거 특강 지문제가 됐어요. 저는 1년만 되면 바로 바꿔요. 1년 되면 무료로 풀어주고 올해 거 이제 모아가지고 내년에 올려주고 또 새로 만들겠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안 게을러져요. 똑같은 문제 계속 내시는 분도 있거든. 그러면 작년 특강 했던 문제들 작년 문제를 싹 다 그냥 무료로 풀어버리고 올해 문제 새로 만들면서 다시 여러분한테 특강을 제공하는 거죠. 힘도 죽을 것 같아요, 사실은. 했던 거 또 쓰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심한 줄 알아요? 하지만 올해는 이런 욕구가 없어요. 무료 다 풉니다. 문제 계속 만들 거거든요. 아시겠죠? 열심히 일해서. 아시겠죠? 꼭 요거 가입을 해서 보세요. 요번 주에 요거 올라왔으니까는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 꼭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9월, 10월 달에는 제가 감정평가 기출문제랑 좀 섞어가지고 또 20문제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정규 코스 있어요. 그러니까 9월, 10월이 우리 따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9월, 10월에도 본 수업 끝나고 나서 본 수업은 그거예요. 40문제. 모의고사 연습하는 거. 자, 연습하시고 문제를 또 볼 거예요. 그럼 총 하루에 60문제 정도 보는 거지. 얼마 동안? 약 6주 동안.
근데 이게 왜 제가 지금 올해 상당히 기분이 나쁘냐면, 이게 올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쁘냐면 10월 1주차 2차 이때 추석이죠. 제가 얘기하죠. 절대 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 아시겠죠? 역대 10월 첫째 주에 추석이었을 때 시험의 합격률이 되게 낮았어요. 이거 절대 쉬면 안 돼요. 절대 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누가 쉬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 송도윤 쉬지 말라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유튜브 틀어서 얘가 쉬지 말라 그랬다고. 얘가 어머님한테 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 시부모님 얘일 거 아니에요. 얘가 쉬지 말라 그랬다고. 아시겠죠?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리듬감 다 깨집니다. 아시겠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봐봐요. 방학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 쳐보니까는 점수 박살나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려요. 됐죠? 반드시 조심하세요. 그리고 요거 밴드 가입해서 요거 풀어보시라는 거. 됐죠? 괜찮아요. 왠지 알아요? 올해는 죽어라고 일만 할 거기 때문에 괜찮아. 올해는 죽어라고 일만 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106페이지입니다. 4번 문제 넘어오시죠. 좀 빨리 진행할게요.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답은 몇 번? 1번.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아야, 어디가 커야? 기대 수익률이 커야 투자안이 채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번에 비체계적 위험 뒤에다가 뭐다? 감소될 수 있다.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라는 거. 자, 이쪽 보세요. 자, 요구 수익률입니다. 원래는 두 가지 합이죠.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이고 뭐까지? 예상된 인플레이션율까지 피셔 효과로 더해지는 경우가 있다. 무위험률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받는 것, 시간에 대한 대가, 그쵸? 예금이나 국공채 같은 거. 위험 할증률은 위험을 떠안는 만큼, 아시겠죠? 내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3% 노립니다. 이런 인간은 없겠죠. 그럴 바에 은행에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뭐다? 위험 할증률은 위험을 떠안는 만큼에 대한 대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은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한 가지 물어보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강남의 부동산은 혹은 좀 인기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수익률이 되게 낮은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이건 실제 이야기인데 지방의 부동산 투자하면 보통 4%, 5%씩 나와요. 특히나 저희 아버님이 갖고 있는 저기 이렇게 남쪽 지역 이쪽에 가시면은 수익률은 5%, 6%씩 나와요. 근데 굳이 그걸 투자 안 하고 그 돈이면은 강남에다가 혹은 인기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죠. 뭐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예요? 가치 상승률 때문에. 그럼 가치 상승률은 더해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죠. 가치 상승률은 빼준다. 그 말입니다. 깨달았죠? 그래서 뭐다? 요구 수익률에서 돈 버는 건 빼야 돼요. 돈 잃는 것만 더하라고. 이게 뭐다? 피셔 효과라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붙인다라는 겁니다. 자, 작년에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투자 수익률, 투자 가치 구할 때, 자, 투자 가치는 뭐와 비교해서? 시장 가치와 비교해서. 시장 가치는 아까 얘기했죠? 객관적, 맞죠? 투자 가치는 뭐다? 내 생각에 뭐다? 주관적. 어떻게 구한다고? 순영업소득을 무엇으로 나눈다고? 요구 수익률로 나눈다고. 맞죠? 작년 기출문제였었어요. 요구 수익률, 무위험률 4%, 그리고 몇 프로? 위험 할증률 3%, 예상된 인플레이션 몇 프로? 2% 이렇게 얘기해서 순영업소 얼마? 4,500만원 나왔던 경우가 있었죠. 5, 9, 45 맞죠? 투자 가치 얼마? 5억 이렇게 나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4,500을 9%로 나눴다. 투자 가치 얼마? 5억 이렇게 구한다고. 아시겠죠? 그럼 잘 보세요. 자, 깨달아야 돼요. 시장 가치가 10억이래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래요. 오케이? 10억이래요. 자, 요거 좀 바꿔볼게요. 한 달에 아니라 1년에 순영업소득이 1억이래요. 맞죠? 내가 얼마 요구하는 거예요? 10% 요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1억 나누기 0.1이니까 이것도 얼마 돼요? 10억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어디가 크면 투자 가치가 크다면 투자를 하겠지. 이 건물이 만약에 얼마? 순영업소득이 1억이 나와요. 요거 수익 몇 프로? 10%예요. 투자 가치 얼마? 12억인 거지.
투자해야 하네요. 투자 하겠지. 이렇게 구하라고. 순자금소득 기준이 뭔데요? 월세. 요거 수익이 뭔데? 내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액.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해서 상가 브리핑 하실 때 쓰시면 완벽합니다. 이거 사장님 10억짜리인데요. 이 건물 1년에 1억 2천 나오고요. 사장님이 요구하시는 수익률이 이거라면 뭐가 된다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이 상가 부동산의 수익형으로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봐봐, 법은 알려주지 않는다니까. 이 법에서 이거 어떻게 알려줘? 차민혁이가 알려줘요? 미안해요. 차쌤 미안해요. 사랑해. 내 마음 알지? 차민혁 쌤이 안 알려준다고 아시겠죠? 돈 버는 게 중요한 거도. 법 없이 살 수 있잖아. 돈 없이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산다고. 이거 하면은 0.9% 받고 컨설팅 이렇게 알죠? 그 다음부터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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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브리핑 하다 우리 친해요. 됐죠? 안녕. 우리 친해. 됐습니다. 자, 보시죠. 4번입니다. 현금화하지 못한다 뭐다? 유동성 위험.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투자할 수 없을 때 이 말이 뭐냐? 평균이 같은 것도 없고 분산이 같은 것도 없을 때 뭐 쓴다고? 변이계수 쓴다고. 4번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투자의 수반에는 위험이 크면 요거 수익률도 커진다. 위험을 많이 떠 안는다는 것은 위험 할증률이 커진다. 위험에 대한 대가니까. 요거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이니까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거 수익률도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1번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다 나왔죠. 투자 가치가 있다. 다른 투자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이거마다 요구 수익률. 2번 지문의 별표.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마다 실현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요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6번 넘으시죠.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담보대출과 전세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됐죠.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갑니다. 요거 수익률은요? 올라가겠지. 맞죠? 금리가 뭔데? 무위험률. 됐죠? 금리가 뭔데? 무위험률. 맞죠? 2번입니다. 투자로 의해서 기대되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곱하고 더한다는 소리네요.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정해 레버리지 돈 잘 빌렸어요. 돈 빌다 큰일 났어요. 잘 빌렸죠. 맞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보다 클 때, 높을 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최소한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었습니다. 6번의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7번으로 넘어오시죠. 틀린 것을 골라라. 투자 결정은 기대와 요구를 비교함으로써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는 이루어진다. 좋습니다. 2번 기대 수익률이 객관적인 수익률이라면 요구 수익률 뭐라고? 주관적인 수익률이다 라는 소리. 요구 수익률에다가 주치시고 주관적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각각 요구하는 것이 다르니까요. 됐죠? 지금 당장 옆 친구가 물어보세요. 야, 너 저 건물 투자하면서 요구 수익률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난 5% 라고 얘기하면 얘보다 높은 거 모르겠죠. 난 7%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마다 요구 수익률은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3번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졌을 때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한다라는 거. 떨어진다라는 거. 요구 수익이 크다는 것은 가치는 뭐다? 떨어졌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말인 겁니다. 됐죠? 요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까다로웠습니다. 이 뜻이잖아. 5천만 원 벌어요. 5천만 원 벌어요. 라고 이렇게 썼을 때 10억 기준이면은 10억 기준이면 몇 프로예요? 5%지만. 맞죠? 가치가 떨어져서 얼마? 5억이 되면 수익률 얼마? 10%로 증가하겠지. 그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요거 수익률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질수록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떨어진다라는 거 그 말입니다. 7번이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서 상승한다. 오케이.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수요가 증가해서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옆에 쓰세요.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한다라고 하지.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여. 왜? 수요 증가 옆에다가 뭐다? 가치 증가. 가치가 증가하여 수익률은 뭐다? 떨어진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자, 똑같잖아. 요 말을 반대로 하면 돼요. 다 5천만 원씩 벌어요. 원래 5억짜리인데 수요가 증가해서 무엇이 올라갔다? 가치가 올라갔다.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떨어졌다. 10%에 얼마? 5%로 떨어졌다. 안 소리가 되겠죠.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3번과 5번이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걸 깨달으시라고. 7번에 몇 번? 3번이었습니다. 8번입니다. 투자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요거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시간에 대한 비용,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비용, 위험 할증률. 금리가 올라갑니다. 돈 더 많이 요구합니까? 네, 당연한 소리가 되겠죠.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에 따라서 위험의 프리미엄은 각각 다르다. 좋습니다. 투자 위험이 올라갑니다. 위험 할증률이 올라가네요. 요구 수익률은요? 올라가겠지. 동일한 투자 자산이라도 개별 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시장 상황별 수익률의 기대 예상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기대 수익률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되셨죠? 자, 불황일 때 수익률 몇 프로? 20%. 자, 불황 그리고 뭐다? 보통 호황. 이거 그냥 곱하고 더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익률 몇 프로? 20%, 30%, 몇 프로? 40%. 확률 몇 프로? 40%, 40%, 20%. 잘 보세요. 한 가지만 체크. 확률은 무조건 100% 돼야 돼. 확률은 무조건 뭐다? 100%가 돼야 돼. 그럼 요거 얼마? 8%. 요거 얼마? 12%. 요거 얼마? 10. 사이? 죄송해요. 8%. 됐죠? 세 개 다음 얼마? 28%.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10번입니다. 이런 문제 나와도 됩니다. 됐죠? 자, 비관장량 몇 프로? 몇 프로? 20%. 예상 수익률 안 나와 있네요. 됐고요. 자, 이번엔 뭐다? 비정락이네요.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자, 20, 40, 40. 이거 확률이 되겠네요. 네, 100%니까요. 예상 수익률 얼마? 이거는 모르는 거고. 몇 프로? 8%, 10%. 됐죠? 8%, 10%. 그래서 이거 각각 곱해서 뭐다? 더한 값이 얼마가 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몇 프로요? 8%가 나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죄송해요. 잘 안 보였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자, 48이 얼마? 3.2. 30 얼마? 4.0. 요거 0.8 나와야 되네요. 얼마 가야 돼요? 4%. 됐죠? 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좀 편하게 푸세요. 아시겠죠?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게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내 생각 없어요? 쉽게?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10번에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좀 달라집니다. 11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인다. 무슨 관계? 정비례관계.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고 위험이 낮을수록 수익도 낮다. 아시겠죠? 자, 2번입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 이거 위험 조정 할인율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겠죠? 자, 이쪽 오세요. 띄워쓰기로 읽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잘못했다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자,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이렇게 보여야 돼요.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하는데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어떻게 높게 조정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요구 수익률.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뭐다? 위험 할증률이 높을수록, 위험을 많이 따질수록 어떻게? 할인율도 높게 설정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됐죠?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뭐다? 높은 할인율을 조정한다라는 소리. 3번입니다. 보수적 예측 방법. 이 진상. 설득하기 어려운 손님. 아시겠죠?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대. 무슨 말이냐? 1층에 가게가 들어와 있어. 근데 6개월 후에 만기야. 후 만기. 지금 얼마? 1,500만 원 들어오고 있는 거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장님, 6개월 후에 이거 인차 맞출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지. 깎아줘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보수적 예측 방법. 됐죠? 이런 손님들. 그리고 뭐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같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체크. 3번입니다. 평균 분산 결정법은 이게 무슨 말이야?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한다. 오케이.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한다라는 거. 11번입니다. 5번 잘하는 거 나왔죠? 민감도 분석. 이건 뭐예요? 투입률 대비 결과치 많이 성장했어요. 왜? 꼬집는 거라고 이제 안 하니까. 아시겠죠? 투입률 대비 뭐다고? 결과치. 됐죠? 우리 민감도 분석은 한 가지랑 같이 비교해야 되는데 개감마에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민감도 분석은 투자론에서 나오는 거고,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은 어디에서? 개관마에서 나오는 거죠. 맞죠? 뭐다? 민감도 분석은 방금 했죠? 투입률 대비 결과치. 흡수율 분석은 과거 추세를 파악하여, 맞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 뭐 하겠니? 팔리겠니? 그쵸? 얘는 뭐다? 팔리겠니?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뭐다? 꼬집는 거. 투입률 대비 결과치. 이제 농담 안 할 겁니다. 또 헷갈릴까봐. 투입률 대비 결과치. 흡수율 분석은 뭐다? 미래 예측이 목적. 아시겠죠? 두 가지 잘 구분해서 정리해주세요. 늘 이거 두 가지가 헷갈리게 나오거든. 아시겠죠? 정리해주세요. 됐죠? 11번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12번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부적격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시킨다. 좋습니다. 사업위험 감소를 위해서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차인보다는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으로 구성한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주세요. 이건 당연한 소리. 3번 투자에서 발생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 등에 전가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 위험의 전가가 되겠죠. 위험의 관리 방법은 요구 수익률을 올리고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분석 등을 실시한다. 좋습니다. 요구 수익률 결정하는데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위험 할증을 어떻게 더한다. 맞죠? 더한다. 합한다. 차감하면 안 된다라는 거.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 포함한다. 높인다. 등등 하시면 됩니다. 됐죠? 위험 할증 조정한다. 요거 좀 말이 좀 애매한데 조정한다라고 하십시오. 조정한다. 위험 할증 조정한다. 위험의 정도로 나왔으니까는 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 말씀입니다. 정답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요거 조정한. 네? 요거 위험 할증 조정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차감하는 게 아니니까. 위험이 높아요. 올려야 되겠죠? 위험이 낮아요. 낮추면 되겠죠. 단순히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말씀만 드립니다. 됐죠? 요즘은 좀 애매해요. 자, 됐습니다. 13번으로 넘어오시죠. 관리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불필요한 위험이 제거되도록 자산을 관리 또는 구성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위험은 뭐밖에 없다? 무위험률밖에 없다. 좋습니다. 3번입니다. 변이계수 기준으로 투자안을 선택할 때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나왔죠?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변이계수보다 작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감응도 분석 밑에다가 뭐다? 민감도 분석 써주세요. 민감도 분석, 감응도 분석. 감응도 분석은 옛날에
한 10회 때 후반, 20대 초반에 때 했단 말이고요. 최근엔 다마다 민감도 분석이라고 씁니다. 됐죠? 민감도 분석. 수익 영향 준 요인과 수익률의 변화 관계, 투입률 대비 결과치가 되겠죠.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계약하는 방법을 뭐라 한다? 위험의 전가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14번에 계산 문제 같지 않은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맞죠? 투자치마다 순이익 나누기 요구 수익률 4,500만원 나누기 몇 프로? 10%. 이거 느껴지죠? 작년 기출문제 응용한 거 느껴지죠? 얼마? 투자 가치는 무엇을? 순영업소득을 무엇으로? 요구 수익률로 나눌까? 순영업소득 얼마? 4,500만원. 요구 수익률은 다 더해야 되네요. 몇 퍼센트? 3% 더하기 몇 프로? 5% 더하기 2%. 요거 10%네요.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10%로 나누든 10으로 곱하든 다 얼마? 모양만 똑같으면 되겠죠. 4억 5천. 또 계산하고 이렇게 풀었다 하셨던 분들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10% 줬잖아, 아시겠죠. 10% 줬잖아. 나를 뭡니까? 10% 줬잖아. 10% 줬잖아. 아시겠죠. 얼마? 4,500이네. 10%네. 4억 5천. 이렇게 푸는데 몇 초? 3초. 3초면. 아시겠죠? 투자 가치 얼마?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109페이지 투자 안의 선택 넘어오시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와 효율적 투자 전선입니다. 효율적 투자 전선과 투자 안의 선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하여 동일한 수익에서 나왔죠? 뭐다? 저의 위험, 맞죠? 가장 낮은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연결하는 선이다 라는 소리 바꿔주세요. 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거. 2번입니다.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최대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말한다. 2번이 사실 가장 정확한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동일한 위험에서 최대의 기대 수익률. 2번 지문 별표. 1번과 2번은 똑같은 말이죠. 맞죠? 근데 1번 지문이 틀렸고 2번 지문이 가장 정확하게 맞는 지문. 교수님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골라라라고 하면 당연히 2번 지문을 고르는 겁니다. 동일한 위험에서 최대의 수익률. 요게 맞는 지문입니다. 조금 더 옳은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효율적 전선. 똑같은 말이죠. 효율적 프론티어. 우상향하는 경우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자는 이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 동그라미, 더 높은 위험 동그라미. 효율적 전선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면 뭐라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라고. 4번입니다.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구성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접하는 점 체크. 교차하는 점 아닙니다. 늘 교차하는 점이라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효율적 전선상에 투자하는 동일한 위험하에서 그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투자안을 지배한다. 됐죠. 맞는 말입니다. 대표 요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오시죠. 1번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재작년 기출 문제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계산 문제인 줄 알고 다들 겁을 먹었어요. 근데 한번 차분히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바로 질문 내려오세요. 자산 A와 B는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가진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가진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자산 A는 기대 수익률 얼마? 4%. C는 얼마? 8%. B는 죄송해요. B는 동일한 수익률을 가진다. 맞죠? 얼마? 4%. 4% 옆에 쓰세요. 4% 쓰시면 되지. 낙관적 시장 전망에서는 자산 D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 낙관적에서 A는 6, B는 10, C는 9, D는 얼마? 14%. 맞네요. 자, 자산 C와 자산 D는 동일한 위험을 가진다. 자산 C의 위험 얼마? 0.71. D 얼마? 4.24. 틀린 거 몇 번? 3번 끝.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아니에요? 계산 문제? 아니에요. 자, 이 문제가 작년에 왜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니까는 똑같아요. 3번, 4번 문제 어려웠죠? 이 문제를 보고 계산 문제라고 넘어가라고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얘기했죠? 작년 시험은 출제 저희 교수님들이 같이 풀었을 때는 문제가 풀만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 다시 문제를 곱씹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요. 계산 문제네? 이거 설마 손을
됐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닌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막상 돌아와서 저와 함께 푸니까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계산 문제가 아니라니까. 쫄지 마세요. 겁먹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쫄지 마. 물론 겁먹어야 될 문제 있어요. 작년에 3번, 4번 같은 문제. 막 등기등록 물어보는 거. 이런 문제는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를 한번 보세요. 차분하게.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왜? 최근에 문제 유형이 겁먹게 만드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상당히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출제위원도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바닥나고 있나 봐.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겁먹게 만드는 거 괜찮지 않아. 아시겠죠? 출제위원이 괜찮지 않아. 아시겠죠? 자, 됐죠? 1번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자산 C는 자산 A보다 선호된다. 자, 자산 A와 C 함께 볼게요. 자산 A는 얼마? 평균은 4%. C는 얼마? 8%. 두 개 다르네요. 표준 편차는요? 또 다르네요. 맞아요? 선호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사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른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변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게 있다 없다? 같은 게 없잖아. 됐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된다 소리예요. 뭐다? 평균이 같거나 뭐 같거나 위험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 안 나와 있죠. 자, 5번. 당연한 말이죠. 자산 A, B, C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위험은 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연하지. 내가 오피스텔에 50% 붙느냐, 아파트에 50% 붙느냐, 토지에 50% 붙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1번 문제 답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이건 풀 필요도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쫄지 마시라는 거. 됐죠. 2번 문제도 마찬가지. 겁주는 문제죠. 기대 수익률의 위험 평면에서 투자 자산들이 보여주고 있는 다음과 그림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 투자한 B는 효율적 투자 대안의 집합에 포함되지 못한다. 왜요? C가 B를 지배하니까. B와 C는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률이 높은 것은 누구? C니까요. C가 B를 지배한다. 위험은 같고 수익은 C가 더 높으니까 C가 B를 지배한다. 따라서 투자되지 못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E를 선택한 투자안보다 A를 선택한 투자안이 더 보수적이다. 왜? 밑에 있으니까 수익률도 작고 위험도 작으니까. 이게 문제냐고. 맞죠? 당연히 얘기입니다. 이것도 응용한 거예요. 3번 투자한 AC 포트폴리오보다 AC E를 포트폴리오 조합한 경우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다. 잘 보세요. 이거 알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계산해야 되는 문제인데 체계적 위험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잖아. 다음 몇 번? 3번.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함정이라고. AC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 말이 아니라고.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뜻이라고.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다음 몇 번? 3번. AC, DE는 상호 지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 위험도 다르고 수익도 다르기 때문에 AC, DE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한다. 효율적 전선이라고 한다. 다음 몇 번? 3번. 체계적 위험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넘어오시죠.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정은 투자자의 위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좋습니다. 기대 수익률 동그라미, 가중평균 동그라미, 비중에 따라서 달라진다.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개별 자산의 투자 비중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다를 수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토지 비중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달라질 수가 있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좋습니다. 개별 자산 간의 기대 수익률 관계가 플러스 1입니다. 맞죠? 효과 있다, 효과 없다? 효과 없다. 잠깐만, 이걸 바꿀게요. 위험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려면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다. 아시겠죠? 최대하시고 마이너스 1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 3, 4 포트폴리오를 우습게 봤던 분들 이거 생각 안 나는 거지. 자, 포트폴리오죠? 뭐다? 3, 4 포트폴리오 플러스 1 효과 있다, 효과 없다? 효과 없다. 양수이다. 플러스 뭐 0.2, 0.5 효과 있죠? 효과 커요, 작아요? 작다. 마이너스다. 효과 크다. 마이너스 1이다. 효과 최대다. 효과가 최대라는 것은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고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였다까지. 그래서 뭐다? 3, 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다? 플러스 1.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용도 몇 번? 5번이었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분산 투자 효과는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체크. 비체계적 위험 감소 체크. 분산 투자 동그라미. 종목의 수 늘릴수록 동그라미. 비체계적 위험 감소 동그라미. 전체 위험 감소 동그라미. 자, 위험이 나오면은 투자의 위험이 있었죠. 투자의 위험 몇 가지? 5가지. 맞죠?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률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 사업상 위험은 3가지가 있죠.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금융적 위험은 채무 불이행 위험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죠. 법률적 위험은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 바뀌는 거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데, 누구는 대출자는 무슨 금리 선호하고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차입자는 무슨 금리 선호하고 고정금리를 선호한다라는 소리 됐죠? 그래서 잘 보세요. 왜 제가 대변 차고 맨날 하냐면, 여러분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자율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혹은 문제 나왔을 때 우리 주어 바뀌었던 거 기억나요? 금융기관에 이점이다 했던 거, 앞에 주어 전혀 안 보였던 거,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설명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자, 시장 이자율과 뭐다? 약정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높아야, 시장 이자율이 높다면 가만히 있죠. 맞죠? 약정 이자율이 높으면 빨리 조기 상환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뭐다? 요거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대출자와 차입자를 둘 다 봐야 된다는 소리겠지. 알겠죠? 그래서 뭐다? 차입자는 무슨 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엮는 경우도 있고, 대출자는 고정금리를 선호한다. 이렇게 엮는 경우도 있고, 이걸 섞어서 엮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뭐다? 대출자. 요게 뭐다? 금융기관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학계로는 대출자는 무조건 뭐라고? 은행, 금융기관,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라고. 아시겠죠? 무슨 금리?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왜? 금리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뭐 그 말씀드리고, 차입자, 돈 빌리는 사람, 이렇게 저 같은 서민들, 무슨 금리? 고정금리 땡큐 하시는 거죠. 우리 그 보금자리론 써봤어요? HF에? 그 고정금리잖아요. 30년 고정금리. 그래서 코로나 때 금리가 2%대 후반일 때, 그때 이거 엄청나게 빌린 거죠. 집값 폭등하는 거죠. 맞죠?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자, 유동성이 아까 자세하게 했죠? 뭐다? 낮은 황금성으로 인하여 시장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 하나 해주세요. 됐죠? 자, 2번입니다. 효율적 프론티어 우상향의 의미는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뭐다?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 오케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동그라미. 모든 위험 수준에서 최대의 기대 수익률 동그라미.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구성 자산 간 수익률이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플러스인 경우 위험 감소 효과가 커요, 작아요? 작다라는 거. 비슷한 거 사놓고 위험 감소 효과 큰 거 누리지 말아라 라는 소리입니다. 포트폴리오 유도에서 투자 시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1번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틀린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 나왔죠? 제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 효율적 프론티어는 무차별 곡선을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관계는 양수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산 효과마다 작아진다. 1보다 작다라고 나왔습니다. 위험 감소 효과가 나타나겠지. 1보다 작은 뭐다? 무조건 나타납니다.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 자산을 늘릴수록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아시겠죠? 2번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학계로는 비 찾는 게임입니다. 비탄력적, 비체계적. 아시겠죠? 요거 두 개만 잘 보고 있어도 문제 두세 문제는 그냥 풀린다고. 아시겠죠? 그 말씀 꼭 드립니다. 3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산하면은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 헛소리 하지 말아라. 체계적 위험은 감소되지 않는다.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의 관계 일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관계가 있겠죠. 왜? 플러스 1이면 효과가 없을 거니까요. 3번입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 가능한 무슨 위험? 비체계적인. 봐봐. B만 보면 되잖아. B만. 됐죠? B만 보세요. 위험과 수익은 뭐다? 상충 관계에 있으므로 땡. 상쇄 관계에 있으므로 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우 상향하는 곡선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플러스 1인 경우보다 위험 회피 효과가 더 크다. 오케이. 3번 몇 번? 5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구성자산 간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을 경우 자산 비율을 조정하면 무엇을? 비차계적 위험을 연가해 줄 수 있다. 보세요. B를 보니까는 답이 잘 보이죠? 그러니까 뭐다? 포트폴리오 나오면 반드시 뭐다? 비차계적 위험을 찾으라고요. 다 이거 기출문제 응용된 거거든. 그래서 조심하시면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됐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5번 넘어올게요. 3천억 원의 부동산 펀드가 빌딩 ABC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이 펀드의 기대 수익률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매입 가격 1200억 빌딩 A죠. B 얼마? 600억 C 얼마? 1200억입니다. 요거 3개 더하면 근데 지금 3천 되는구나. 됐죠? 자,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곱해주세요. 얼마? 10 몇 프로? 6% 곱하기 얼마? 4% 얼마? 2.4 곱하기 안 할 거예요. 이자 보세요. 쉽잖아. 얼마? 2.4% 이럴 거예요 저한테. 요거 10% 곱하기 7 얼마? 몇 프로? 자, 제가 할게요. 미안해요. 얼마? 2. 잠깐만, 죄송해요. 지금 잠깐만 잘라주세요. 이 문제 왜 문제가 좀 이상하지? 나눠야 되는 거죠, 이 문제. 요 문제 잠깐만 좀 뛰어넘을게요. 자, 잠깐만 딱 풀게요. 자,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일단 5분 잠깐 뛰어넘으세요. 이 문제, 만든 문제라서 문제 별로 안 돼요. 죄송해요. 자, 6번 문제 넘어올게요. 시간 죄송해요. 6번 문제 먼저 풀게요. 자, 5번 문제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이 문제는 숫자가 좀 깔끔하지 못해서. 자, 6번 문제 넘어오세요. 기대 수익률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곱더를 하시는 게 맞는데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호황이 몇 프로예요? 40%. 불황이 몇 프로예요? 60%입니다. 자, 상가. 뭐죠? 오피스텔. 그리고 뭐다? 아파트. 자, 자산 비중 몇 프로? 20%. 30%. 몇 프로? 50% 이렇게 됩니다. 뭐다? 비중. 자, 그리고 예상 수익률은 호황일 때 얼마? 28, 그게 아니라 28이라 해가지고 순간 15입니다. 자, 불황일 때 얼마? 15, 12, 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호황과 불황이 따로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이 문제는 편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생짜로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해도 계산 문제에 대해서 쉽게 풀 방법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다? 호황일 때 몇 프로? 40%. 불황일 때 몇 프로? 60%.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거 두 개 곱해서 얼마? 8%. 요거 두 개 곱해서 얼마? 5, 6에? 6, 5, 35가 9%. 맞죠? 요거 두 개 더하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17%. 됐죠?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 4, 8에 3.2%. 그리고 요거 하면 얼마? 7.2. 두 개 더하면 얼마? 10.4%. 자, 요거 두 개 하면 얼마? 6%. 요거 하면 얼마? 4.8. 얼마? 10.8%. 그래서 요 비율이 나왔죠, 지금. 요 각각의 비율을 어디에다? 여기다가 곱하시면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얼마? 20%. 얼마? 30%. 곱하기 얼마? 50%.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잘 보세요.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는 단순히 비정락을 곱하고 더하면 되는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는 무엇을? 호황과 불황을 고려해서 더해서
비중만큼 곱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17 곱하기 몇 퍼센트? 20%. 문제가 안 깔끔한 거죠. 몇 퍼센트? 3.4 더하기 10.4 곱하기 몇 퍼센트? 30% 얼마? 3.12 맞죠? 더하기 마지막 얼마? 이거는 5.4 이렇게 나오겠네요. 3.4 더하기 얼마? 3.12 더하기 얼마? 5.4 하니까 얼마 나와요? 11.92% 나온다 소리입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1.92%.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풀어봐도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근데 죄송한데요. 보인 시험에서 이 문제 실수합니다. 100% 실수합니다. 왜? 떨리거든. 그리고 이게 쓸 자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요거를 푸시는 분들은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막상 보인 시험에서 풀어보면 1분 넘게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 문제가 나오면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데 넘어가면 못 돌아와. 맞죠? 넘어가면 못 돌아오죠. 근데 이 문제를 넘어가면 안녕이에요. 자,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쓰고 시작하셔야 돼요. 호황 얼마? 40. 불황 얼마? 60 이렇게. 그래서 곱해서 쓰고 곱해서 쓰고 더해서 어디에? 비중 곱하시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는 풀기가 쉬운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는 계산하기가 좀 더 뭐다? 지저분하다.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왜? 호황과 불황을 같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됐죠? 6번다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자, 7번입니다. 불황과 호황 요거 두 개만 나왔네요. 맞죠? 자, 잘 보세요. 근데 이 문제는 한눈에 풀어야 됩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 자, 불황 몇 퍼센트? 40%. 호황 몇 퍼센트? 60%. 맞죠? 자, A 부동산, B 부동산. 됐죠? 몇 프로? 8%. 몇 프로? 10%. B 부동산 몇 프로? 5%, 20%. 자, 그리고 얼마가 나와요? 각 비중은 얼마? 50대 52대랑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왜 치사하냐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왜 조심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 틀린다는 소리죠. 맞죠? 그래서 뭐다? 4, 8, 10인 거죠. 곱하면 얼마? 3.2. 곱하면 얼마? 6. 맞죠? 9.2%. 됐죠? A부터는 얼마 들어갔다고? 비중이 얼마? 50%라고. 맞죠? 50% 구할 필요 없어. 왜?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요거 얼마? 몇 프로? 2%. 요거 얼마? 12%. 얼마? 14%. 맞죠? 그래서 뭐다? 9.2 더하기 14 나누기 2 하시면 되겠죠. 얼마? 11.6%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행히 얼마? 50대 50이라면 구하기가 좀 더 쉽다라는 거. 왜?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호황과 불황이 숫자가 좀 덜게 나오고 비중이 덜게 나오면 문제를 다 노가다로 푸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비중이 그나마 어느 쪽 하나라도 반반이 나오면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번 다음 몇 번? 3번 맞습니다. 6번과 7번 문제는 혹시나 다음에 나온다면 점프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저희는 투자 분석 기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